여러분, 샘 알트만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뒤에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조 달러.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7조 달러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으려고 했던 자금의 규모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한 사람이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원에 가까운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7조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정말 거대한 그림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계획은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자금 엔진, 둘째는 하드웨어 독립 승부수, 셋째는 국가안보라는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보다는 속도, 이겁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돈 문제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자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알트만의 해법은요, 정말 독특합니다. 일단 계획부터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2035년까지 인프라에만 1조 달러, 그러니까 1,30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오픈 AI가 거는 돈의 8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뭐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건 엄청난 재정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계획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이 기술업계의 거인들이 그냥 돈만 되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순원 출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A의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돌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방식이지만 바로 그 구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돈이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리고 2단계, 오픈 AI는 바로 그 돈으로 투자해준 회사한테서 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는 거죠. 돈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 계획에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시티그룹 같은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제기해요. 아니, 2030년에 벌어들일 예상 매출이 투자하겠다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모은 막대한 자금,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둥, 하드웨어 독립이 나옵니다. 이건 AI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도구,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랑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내 손아귀에 넣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 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엔비디아 같은 몇몇 회사에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트만은 바로 이 칩 전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전한 독립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구상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입니다.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고 전 세계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기까지 직접 확보해서 AI 개발의 A부터 Z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야망이죠. 자, 돈도 있고 하드웨어도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밀어붙이려면 이걸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그 명분, 즉 국가안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트만은요, 이 AI 경쟁을 그냥 회사들끼리 싸우는 걸로 보지 않아요. 이걸 AI 국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AI 기술력이 이제는 한 나라의 주권, 경제력, 심지어 군사력까지 결정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 자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AI는 그냥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를 향해서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픈 AI를 그냥 잘 나가는 테크 기업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인 셈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보증해주는 건 거절하면서 계획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자 알트만은 바로 방향을 틀어요. 정부 돈이 안 되면 그럼 민간 자본, 특히 해외의 거대한 국부 펀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국가 안보 논리는 중동의 국부 펀드나 소프트뱅크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판을 읽을 줄 아는 글로벌 큰손들을 설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패권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바로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그의 브레이크 없는 상업화 추진력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8년에 CEO가 된 후부터 2023년에 갑자기 해임되는 그 드라마 같은 사건까지 이 과정 전체가 인류를 위한 AI라는 원래의 이상과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는 상업적 야망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사회가 왜 그를 해임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에는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고 하죠. 회사가 점점 돈만 밝히는 것 같다. 이사회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의 안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 문제들이 쌓여서 그 충격적인 해임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픈 AI의 진짜 사명은 대체 무엇인가? 인류를 위해서 안전하고 신중하게 AI를 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일단 달리고 보는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샘 알트만이 그리고 있는 최종 방정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순환금융이라는 독특한 엔진으로 돈을 만들고 독립 하드웨어라는 몸체로 기술을 장악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야기로 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의 미래 자체를 건설하려는 샘 알트만의 정말 대담한 계획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들려는 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달려가는 것의 궁극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